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권다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10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젊은 분들께서 헬로윈 파티를 즐기는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요즘 SNS 피드에도 이제 아가들이 이렇게 코스튬 입고 유치원 가는 거를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하필이면 젊은이들이 아니고 아가들의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우리의 권다영 앵커인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또 보내야 되니까. 뭐 할까요, 여러분? 네. 추천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 댓글로 어떤 거 하면 코스튬, 베이비 코스튬. 베이비 코스튬 네. 유치원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31일이 또 진짜 할로윈 데이니까요. 네. 저희도 좀 뭔가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진짜예요? 중요한 건 그거겠죠. 뭐요?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좀 좋은 시각에서 좋은 기분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가 굉장히 저희는 뭐랄까 좀 지지부진한 기분을 느끼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런 감정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어제 테슬라가 확실히 화끈하게 올라주면서 보니까 1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이다. 아, 그래요? 네, 2013년 이후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어제 테슬라였는데 네. 지금 오늘 테슬라는 어제 워낙 올라서인지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만큼 있습니다. 올랐는데 1% 조정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사실 근데 네. 저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도 괜찮겠지? 네. 라고 했더니 아직 몇 계단 더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오늘도 역시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 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는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자, 자동차 사업부 실적의 60% 이상 오르면서 상당히 뭔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안 좋나 봐요. 네, 전반적으로 유럽에서의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고 또 벤츠 같은 경우는 중국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중국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원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기차 관련해서 그놈의 페러시스 배터리 문제가 되고 판매량 굉장히 낮았지 않겠습니까? 그쵸. 8월, 9월 굉장히 불안했던 아시아 시장에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벤츠 오늘 상당히 유럽 시장에서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 나선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치약 브랜드로 유명한 콜게이트, 팜올리브 있고요. 뉴욕 뱅코프 커뮤니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매출과 EPS 상회하고 EPS가 하회하는 등 약간 혼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순이자 이익이 YOY로 42%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순이자 이익이 굉장히 줄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면 이자 수익이 더 줄 텐데 조금 암담한 가이던스를 좀 볼 수 있었던 오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은행이었고요. 자, 오늘 디즈니 이야기도 나왔고요. 오늘 허니웰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비들의 평가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 이틀, 3일 동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비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6%대 급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프리장입니다. 지금 대장정 거래 보이시죠? 유상증자를 4천만 주를 4천만 주를 한대요. 굉장히 많이. 워낙에 이제 UAM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도요타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조비 에비에이션인데 유상증자를 하니까 주식수가 늘어서 당연히 주식 가격이 희석되겠죠. 같이 희석. 그래서 현재 3.2%. 이건 어제 종가고요. 종가고요. 16%. 16% 프리장에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무빙을 주면서 국내의 서학 개미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한강에서 그 수직 이착륙기 택시를 한다 이랬을 때 무슨 기체를 쓸 것이냐. 현대차도 참여하고 조비도 참여하고 경쟁을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조비는 도요타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4천만 주나 유상증자를 하면 도요타가 좀 더 사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릴리움 관련된 이야기도 같은 섹터에 있는 릴리움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릴리움은 지금 유럽 계열이죠. 독일 계열인데 어제 파산 신청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폭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수많은 기업들의 소식 오늘 저희 4부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밤을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네. 그 흐름을 이어받은 아시아와 우리 증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커플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커플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커플링이 안 되고 확실히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딱 실적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 이제 총선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때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들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일본은행 총재가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코멘트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안 한다는 느낌으로 일본은행 총재와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이름이 이제 성함이 이시바 시게루 선생님, 네. 이 총리님께서 분명히 금리 상승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일본은행 총재를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의지를 꺾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 다시 하겠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BOJ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정도 이따가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니케이 같은 경우는 0.7%가량 때문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당이 과반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고요. 38,000엔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심천지수가 1.7% 올랐습니다. 오늘 융기실리콘이라고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에도 상한가 제도가 있거든요. 상한가 걸리면서 대부분 이 친환경 쪽, 특히나 이 태양광 쪽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썰인 그런 뉴스가 두 가지가 정해졌는데요. 일단 중국 내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에너지 소모 규제 정책을 발표할 거다라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요. 이거는 두 번째 뉴스도 썰이에요. 미국 상무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조금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무슨 흐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그냥 썰로 좀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CATL 다들 아시죠?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를 전해드릴게 중국의 전인대가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1월 4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참 미묘한 날짜에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죠? 네,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미국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주에 전인대를 엽니다. 과연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상황을 보고 7, 8일 날 결정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전인대 시작하면 그날은 발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날에 주요 정책들을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 다 보고 우리는 8일에 맘 편하게 좀 발표를 하겠다 싶은 것 같습니다. 전인대 날짜가 미국 대선 일자와 지금 겹쳐서 발표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실적 때문에 크게 또 오늘도 뭐 움직이질 못합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대형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팔았고요. 때문에 지수는 오르지 못하는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오늘 5조 4천이었어요. 해외 주식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1조 5천이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이 지금 5조밖에 안 되는 상황 벌어져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좋았어요. 때문에 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KB금융이 8%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금융주들 잘 매매 안 하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시지 않지만 호실적과 함께 KB금융이 8%대, 신한지주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3%대 강세 나타냈고요. 고려아연은 오늘도 장내 매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125만 원 선까지 치솟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볼까요? 바이오주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DC라든지 신약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클래시스가 오버행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루다라는 종목이랑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급락했다가 조금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빠지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화장품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화장품주 하니까 조금 이따가 울타뷰티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요. 싶다는 그 생각이 얘기하고 드는데 싶어서.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의 울타뷰티도 한번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요. 네. 자, 현재 시간 10시 10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개장까지 약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문가분을 좀 연결을 하기 전에 네. 현재 프리마켓 상황 어떻게 좀 돼가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우와 S&P, 나스닥 선물 모두 초록색을 띠는 네. 상승하고 있는 프리마켓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 국제 유가가 1.4%가량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니까 이거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가 네. 돼가는 모양이에요. 4.25까지 갔다가 현재 4.18까지 소폭 빠진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걸 보고 지금 반응을 하고 내려오는지.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나왔던 지표 하나 보고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내구재 주문건, 월간 내구재 주문건이 9월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1.1%였는데요. 자, 오늘 나온 것은 마이너스 0.8%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 상회. 것인데 여기서 이제 코어 부문이죠. 항공과 교통 부문을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됐는지 보자면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0.1%였는데 내구재 주문이 0.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내구재, 오래 쓸 수 있는 것들, 쇠덩이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생산 설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좀 주문건이 늘어났던 9월이었다. 라는 치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좀 보자면 방위 부문, 그러니까 국방 부문이 소폭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헤드라인 상으로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오늘 3대 지수 프리마켓 좋은 거 확인했고 어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서머리 하고요. 오늘 뭘 봐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에 현재 연결이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잠시 한번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어떤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지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네. 어제 21%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후장에 더 강하다고. 그렇죠. 오후장 강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테슬라뿐만 아니고 네. 3대 증시 모두 지금 오후에 넘어가면서 끄트머리에서 다 말아올리는 그러니까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었거든요. 네. 2시에서 3시 넘어가니까 여기 보이시죠?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S&P 500 끝에서 이렇게 양봉이 장대로 나오면서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는 네. 그런 모습 보이실 수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다우가 그런데 이제 약간 약발이 좀 네. 덜 빠졌던. 왜냐하면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GM, 보잉이 또 있고 큰 기업들이 IBM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영향을 크게 받았던.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어제 IBM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았던 다우 지수였는데 과연 오늘 어제 빠졌던 어제 실적이 미스났던 기업들 어떻게 좀 잘 오를 수 있을지. 과연 반등을 할 수 IBM이 있을지. 굉장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컴퓨터 업체고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지만 네.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아련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련한 마음을 반영하고 싶은데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된 가운데. 네, 오늘 어떻게 또 유지가 될지 다시 한번 김준영 연구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장은 뭐 테슬라의 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국으로 끝났는지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김주영 연구원께서 보셨던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네, 역시 그냥 전반적으로는 어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업은 이제 뉴몬트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특징주를 말씀드리면 이 뉴몬트가 금광채굴 기업인데 단순히 어닝 미스였던 게 뿐만 아니라 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 채굴 비용이 더 많이 좀 오르는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업으로 되었고요. 또 특징주 중에서는 이제 몰리나가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현재 이제 건강보험사가 지난주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으로 이제 엘레반스의 좀 실적 발표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어제장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하고 있는 건강보험 기업들이 계속해서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좀 우려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현재 이번에 TS 중 새로운 소식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TSMC에서 애리조나 팹이 좀 대만보다 오히려 좀 수율이 좋게 잘 나오고 있다. 한 4% 수율이 상승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키뱅크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과 IDC에서 이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0.3% 감소했다는 소식과 또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미국 컨설팅 기업에서 소비자 심리 조사를 했는데 이제 G세대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이 4개 세대가 모두 G세대, 뭐 밀레니얼, X세대, 베이비부머 모두가 다 신발을 살 때 가장 먼저 체크하러 가는 곳은 이제 나이키였다라는 이런 컨설팅 조사를 좀 발표하면서 향후 나이키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여지가 생겼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MZ들이 나이키를 찾기 시작했다, 나이키를 찾는다 이런 여론조사가 오늘 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나이키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네. 일단은 어제 S&P 500 저희가 이야기해드리면서 과연 48번째 최고가를 찍을지 궁금했었는데 어제는 약간 무산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많이 종목별로는 올랐죠. S&P 500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S&P 500 물론 어디까지 가격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뭐 신의 영역일 수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UBS 같은 경우는 이번에 S&P 500이 앞으로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며 목표가를 인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UBS의 CIO인 솔리타 마르셀리 같은 경우는 S&P 500을 기존 6,400에서 6,600으로 자신의 목표치를 인상하면서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 때문에 조금 투자 심리가 약화된 부분이 있지만 자신은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하며 목표가를 인상했고 그 이유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올 뿐 아니라 앞으로 가계 지출이 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좀 예상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이제 중립에 가깝게 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면서 내년까지는 한 금리 150bp 정도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며 굉장히 이제 좀 밸류에이션에 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이게 AI 수요였습니다. TSMC 그리고 이제 한국의 SK 하이닉스들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도 AI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이제 견실한 수요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올해는 2,180억 달러였지만 2025년 내년에는 2,540억 달러로 또 크게 증가할 것이고 AI 포트폴리오가 그로 인해서 올해 35%, 내년에 25% 상승하며 계속해서 이제 향후 몇 년간 이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지속 가능한 AI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S&P 500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에 단순히 IT뿐 아니라 이제 IT 외에도 여러 금융이나 유틸리티와 같은 다양한 다른 섹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AI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S&P 500의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다. UBS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우리 짐 로저스 선생님께서 심각한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저도 오늘 본 뉴스가 있었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또 내놓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이제 짐 로저스는 현재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가 오지 않았다고 하며 앞으로 다시 한번 극심한 침체가 올 것이고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말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 침체가 왔을 때는 머니 프린팅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자산을 숨길 곳이 필요한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런 금융 상품보다는 오히려 커머디티 자산들이 좋다. 그래서 자산을 숨길 곳이 커머디티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며 자신의 투자 의견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커머디티로는 이제 금과 은을 말했는데요. 자신은 그 중에서도 이제 금과 은 중에서도 이제 은을 추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 금과 은 모두 좋지만 일단 금은 가격이 너무 올랐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기에 자신은 상대적으로 이제 최고가에서 조금 내려온 은을 보유하겠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미 충분히 금과 은을 보유 중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일종의 포지션도 일부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금과 은 말고도 이제 석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석유 역시도 자신이 보기에는 좋은 자산이다. 앞으로도 석유 시장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는 여전히 석유가 필요하다. 특히 만약에 또 전쟁이 중동에서 더 일어나게 된다면 석유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 라며 이렇게 자신의 자산을 숨길 곳은 이런 커머디티라는 것을 좀 밝혔고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올해 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이를 살펴보게 되면 올해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외에도 뭐 영국이나 일본의 다른 여러 주식들을 다 살펴보더라도 현재 금이 27.2% 정도 상승하며 더 많은 상승을 보였고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수단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인지, 뭐 짐 로저스는 비트코인 빼고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방금 전은 아니죠.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BCA에서는 엔화 얘기를 꺼냈어요. 워낙 약세가 돼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표를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의 실선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의 모습이고요. 또 그다음에 왼쪽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엔화를 좀 거꾸로 해놓은 모습입니다. 엔저를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BCA 리서치는 미국과 일본의 지금 실질 정책금리 차이가 6월까지 다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5.4%나 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고 또 미국 채권가는 오히려 2022년부터는 디커플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엔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현재 이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과 엔저는 이제 거의 2022년 이후 완벽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상관관계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 8월에 이제 엔이 갑자기 좀 급등하거나 최근에 이런 일본에서 다시 한번 엔화를 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그냥 급격한 좀 하락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CA는 분명히 엔화 자체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을 때 충분히 좋은 해지 수단이지만 만약에 단순히 금리 인하로 인해서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상승을 좀 보고 싶다면 기술주보다는 이런 IWM과 같은 소형주나 소형주 ETF를 추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물론 말은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리가 경험한 이상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해서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도 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이슈들이 뭐 휴메나도 그렇고 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건보사에 대한 평가들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많이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현재 지난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래 지난주에 특히 엘레반 세일스만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센틴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메디케이드와 관련돼서 자신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메디케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 정부와 연계해서 이렇게 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보험인데요. 이 보험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센티는 엘레반스 헬스보다도 더 많은 이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이번에 하락했던 몰리나와 센틴이 모두 실적을 오늘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센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외에서 12.7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몰리나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17.67%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역시 다 매출과 EPS 모두 센틴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10% 넘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몰리나 역시도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의 원인은 바로 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보험료를 좀 재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격을 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운영사가 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정부랑 다시 한번 보험료를 잘 결정해서 조금 더 수익성을 높였고 또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오바마 케어로부터 만든 보험 거래소가 있는데 이 마켓플레이스 부문에 좀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서 좀 더 괜찮은 하락폭을 만회하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는 이제 메디케이드가 아니고 뭐 메디케어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메디케이드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오고 있군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주영 연구원께서 과연 트럼프 트레이드를 좋아하시는지, 해리스 트레이드를 좋아하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준비한 이 내용 자체는 트럼프 관련이네요. 네, 사실 저는 뭐 딱히 어느 트레이드에도 크게 관심은 없는데요. 저는 네. 이제 향후 AI와 이런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다만 이제 이번에 좀 레드 데이비드 리서치에서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9월 초 이후로 S&P 500을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9월 초부터 주가가 23%를 상승했는데 이는 이미 S&P 500의 그 동일 기간 상승률인 7.2%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에는 단순히 이제 거의 민주식화되어 있는 이 트럼프의 회사 BJT뿐만 아니라 이런 감옥 관련된 회사인 지오 그리고 이제 각종 리쇼어링 기업들과 이런 에너지 금융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묶이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장에 대해서는 레드 데이비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또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오른다고 했을 때 현재 여전히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좀 예측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 현재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며 굉장히 너무 투기력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예. 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러한 대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장표들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 UBS 같은 경우는 결국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투자하라는 소식입니다. 저는 아마 이 소식 같은 경우는 향후 다시 한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 1928년 이후 미국 주식은 항상 대선 이후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했을 때도 불구하고 했을 때 주식을 파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선의 결과랑 관계없이 이런 대선에 대한 노이즈 없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맞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후에도 왜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투자해야 되는 또 그 다음 이유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특히 이번에 앞으로 FOMC가 또 대선과 거의 멀지 않은 기간에 있고 연내 한 5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이제 너무 대선에 목매이지 않고 이런 전반적인 시장을 함께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다음 장표는 이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항상 꾸준히 이제 상승했다는 모습입니다. 특정 정당과 상관없고 또한 어떤 여러 정당에서도 각각의 이제 경제 위기는 있었지만 그러한 경제 위기와 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주가는 상승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선거가 이번에 있는 해에서 언제 수익이 가장 좋았을까를 본다면 선거가 있는 해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60일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10월 27일이었는데요. 현재 2024년 기준 10월 27일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부터 60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0일이 가장 선거가 있는 올해 가장 수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좋을 경우 평균적으로 한 3.7% 정도 60일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이 혹은 월요일부터 3.7% 저희도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해주신 김주영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0초 정도 본장 개장까지 남았는데요. 지금 프리마켓 상황 어떻게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지. 상승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모두 0.3%에서 0.6%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몇몇 종목들 빼고는 약간은 초록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5초 남았네요. 네. 3, 2, 1 출발했습니다. 개장했습니다. 예, 10월 25일 금요일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또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는 할로윈 파티 그죠. 주간에 이제 들어가는 주말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더욱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가 0.3%, S&P 500이 0.4%, 나스닥이 0.5%, 러셀 2000까지 0.2% 올라주면서 출발했고요. 빅스 지수가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초록색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졌던 브로드컴도 1.6%대 상승하면서 세미컨덕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IBM이 오늘도 0.7%가량 아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메타라든지 아마존도 함께 1%가량 내외의 상승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살짝씩 줄여내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게이트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분위기가 실적 숫자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환율의 영향이 있었고 또 관리 비용이 10%가량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2%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오늘 분위기 좋네요. 파란불이 좀 더 많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네. 내심 기쁘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계속된 진격을 0.7%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하락.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극초반 있습니다. 줄여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장 초반부터 뭐 전해드릴 이야기인지 싶겠지만 오늘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관련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특집 기사 같이 나왔는데요.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 특집 화면부터 어마어마한 어머나. 화면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2년여간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다라는 네. 이야기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으로 전해졌죠. 전해졌고요. 네. 이게 뭐 전직, 현직 공무원들, 러시아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지금 보도로 썼다라고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통신 위성을 통한 이제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위해서 대만에 설치하지 말아달라. 아하. 서비스를 하지 말아달라는 하지 말라. 푸틴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네. 그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내용이 현재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이게 워낙에 긴 기사 보시면은 지금 진짜 기네요.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시간이 되면 하나씩 오늘 이것이 참인지 네. 아닌지에 아닌지를 대해서 저희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수 그런 있을 것 가운데 같은데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실 수 예. 있을까요? 모스크바의 크렘린에서는 아니야, 안 만났어라고 바로 좀 반박 보도 기사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이 정기적으로 만났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22년 이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거든요. 일단 크렘린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아닌데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있는 상황입니다. 일기토를 신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기사를 쓴 기자분들이요. 무려 5분이 지금 진짜 껴있기 기획 때문에 기사네요, 정말. 기획 기사기 때문에 러시아의 말이 맞는지 월스트리트저널의 말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테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테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패배는 할 만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1%대 하락 출발을 했다가 0.36% 올려붙이면서 261달러까지. 와, 대단합니다, 진짜. 테슬라가 네.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또 오를 수 있나? 솔직히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왜냐하면 진짜 제가 이럴 오늘 일인가? 준비한 장표를 네. 약간 그 맛보기로 좀 잠깐 보시면요. 네, 간단하게 살짝 테슬라에 대한 IB 평가가 상향된 것도 있지만 물론 상향이 대부분 됐습니다만 네. 지금 웰스파고 제가 테슬라 킬러라고 전해드렸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125달러입니다. 125달러요? 네, JP 모건도 135달러입니다. 이게 130달러요? 뭐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나온 목표 주가가 아니고요. 앞에 네. 화면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네. 구겐하임도 156달러, 제프리스가 195달러.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200 이상의 지금 목표 주가를 설정한 곳과 네. 그 이하를 설정한 곳이 반반이에요. 오잉. 특히 지금 굉장히 높게 설정한 곳 중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도 있지만 파이퍼 샌들러라든지 웰스파고, JP 모건이 다 $100대. 어머나. 파이퍼 샌들러는 좀 높게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웨드부시보다 더 높게 했는데 음흠. 지금 $125부터 레인지가 $300 위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네. 테슬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테슬라에 대한 주가 네. 향방인 것 같고요. 뭐 화면 보신 김에 소개를 하면서 네. 넘어가 보자면 웨드부시는 워낙에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일단 목표 주가 $300 제시했고요. 향후 몇 년간 테슬라가 AI와 자율주행 변혁을 통해 마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음흠. 자,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표 주가 $238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가 현 주가보다 그러니까, 낮은 거죠. 네. 그나마 지금 $2 올린 건데요. $2 옵티머스라든지 FSD와 관련해서 또 아무런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 어디까지 제공을 해야 될지. 이거 뭐 사업 다 까야 됩니까? 네, 뭐 무슨 내부 다큐멘터라도 줘야 되는지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테슬라 양전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0.7%대 강세로 빠르게 분위기 뒤집히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아무리 이제 트루이스트 같은 곳에서 실망스럽다 해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 오늘의 테슬라 주가인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진짜 대단합니다. 0.6% 사실 뭐 1%가량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0.7%까지 올리면서 $262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 GM 같은 경우는 번스타인에서 3분기만큼의 호실적이 4분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반도체의 날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4%대, 브로드컴도 함께 1.5%대, 퀄컴도 반등합니다. 1.8%대 강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모두 1%대고요. 좀 급등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가 $1.4 나오면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AI가 도입되면서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했고 클라우드 컴퓨팅 고객도 많이 늘었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8% 이상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세미컨덕터 쪽 다 초록색으로 물들었네요. 네. 테슬라 1% 오릅니다. 네. 강하군요. 네, 테슬라는 강합니다. 강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의 주식 계좌도 지금 파랗게 물들지 않았을까 소박한 마음을 좀 전달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맨 외치면서 진행해 보시죠. 네. 뭐 제가 뭐 테슬라가 좋다, 뭐 네. 주식 사셔라 아무리 아니, 그냥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맞아요. 1도 1도 영향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마음 놓고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좀 실적 발표한 종목들 조금 더 볼까요? 네.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제가, 오늘 네. 일단은 어닝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오늘 프리마켓부터 말도 못하게 오르고 내리는 주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자면 뭘까요? 테이프스트리와 카프리가 지금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네. 테이프스트리와 카프리 둘 다 패션업에서 지금 섹터에서 움직이는데 코치 아시죠? 코치백.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 압니다. 아시죠? 이걸 네. 갖고 있는 테이프스트리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 아시죠? 네. 요거를 갖고 있는 카프리가 합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합병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미국 법원에서 부결을 시킨 결과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카프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가 44%가량 네.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4% 빠지는 네.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자, 무섭네요. 이렇게 합병하려다가 망가지면 그냥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군요. 다만 그냥- 테이프스트리, 네. 자, 테이프스트리는 지금 테이프스토어가 어떻게 올라가고 되나요?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자, 프리마켓까지 제가 체크했을 때는 테이프스트리에는 호재다. 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네. 테이프스트리 네, 넘어갔네요, 검색해 보면요. 앵커님. 예. 테이프스트리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보시면 1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49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 내에서 우리가 유럽에 있는 브랜드 어제 에르메스가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네. 엄청나게 뭐 상위 티어는 아닐 수 있지만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그나마 좀 럭셔리 브랜드에 가까운 럭셔리라기보다는 요즘 코치는 또 아, 조금 달라요? 달라요. 아 그래요? 요즘 코치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약간의 완전 럭셔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저가도 아닌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 10대들한테 약간 인기를 얻으면서 포지션이 코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 같은 걸 쓰면서 그 왜 우리 다이어리 꾸미기 닭구라고 하잖아요. 네. 가방을 꾸미는 10대들이 그렇게 가방을 꾸밀 수 있는 10대가 코치를 써요? 네, 10대, 20대들이 왜냐하면 그걸 친환경 소재를 써서 가죽이 아니라서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10대들도 쓸 수 있게끔 포지셔닝이 달라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들이 막 들고 다니고 공항 패션에도 들고 가고 이렇게 약간의 그 포지션이 바뀌면서 실적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의 코치가 그 코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자,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업종을 살짝 비틀어서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그냥 하는 것도. 가죽 가방 그냥 그 포지션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제 경쟁자들도 많고 말 그대로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돌파구를 찾아낸 방향이 먹힌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네. 미국에서 10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에르메스 실적을 네. 저희가 안 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 나왔어요. 네. 어제 유럽에서 에르메스 실적 관련된 뉴스가 사실 미국장 개장하기 직전까지 계속 일면 원톱. 탑이었거든요. 네. 이게 재밌는 것이 그 전에 LVMH 이제 너무 긴데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가 중국에서 실적이 안 나와서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에르메스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왜요? 에르메스가 올랐고 중국에서의 뭔가 매출 하락세가 1%로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안 사고 에르메스 산다는 거죠. 그치, 살 거면 나는 어차피 돈 주고 살 거. 나는 돈 있는데 에르메스 산다인가 보네요. 근데 그 가격 차가 저는 잘 모르는데 엄청나요. 버킨백의 에르메스는 루이비통 최상위 티어라고 할지라도 비비지 아니에요. 못할 것 같은데. 네, 가격대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르메스가 실적이 잘 나왔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에르메스에서 중국 사람들도 요즘 뭘 하냐면 버킨백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오히려 사는 거죠. 근데 그 가격대는 다른 여타 명품들과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는 이제 중국인들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살 거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르메스를 실적에 산다. 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쌓여야만 버킨백을 보여줘요. 너 이거 살 수 있어? 살래? 페라리군요. 네, 맞습니다. 페라리와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갖고 계신가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자꾸 슬퍼지네요. 네, 누군가 남편분께서 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런 가운데 지금 테슬라 1.5% 오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가 과연 오늘 테슬라의 날이 또 될까요? 264달러까지. 과연 두 자릿수 점프할 수 있을지 일단은 그렇게까지요? 힘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양전에서 1.6까지 땡겨 올렸다. 네. 이것은 많은 분들께서 희망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제가 오늘 자료를 봤는데 숫자는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 이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상위 1%의 최상위의 거래량을 갖고 왔던 게 어제 테슬라의 그 거래량이었어요. 테슬라의 변동폭과 거래량이 다 잡아먹은 어제 증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서 지금 숏을 치거나 혹은 공매도를 하거나 혹은 있겠죠. 지금 수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1.6% 오르는 것도 1.8% 오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볼 수도 있겠다. 네, 2%까지 지금 올려붙이고 있는 테슬라라서 오늘도 일중 흐름 2% 지금 찍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계속 숫자가 오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사세요. 주신 대로
숫자 어떻게 계속 사요? 오르면 볼 때마다 사면 무서워요. 1.6%대 강세로 265달러까지 강하게 올려붙이고 있는 테슬라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 실적 발표하고 잘 가는 종목 하나 있어서 데커아우터. 데커스. 데커스. 데커스가 이제 신발 업체죠. 네. 운동화 관련 업체인데 호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호카가 있죠. 되게 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0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금 호실적되고 12%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12%대. 네, 호카 보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못생긴 운동화의 MG용 버전이라고 정확하네요. 보면 될 것 같은 게 정확하네요. 나이키의 그 포지셔닝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나이키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이 두 곳이 있는데 네. 하나는 오온이고요. 네. 하나가 호카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러닝과 일상용 발편한 운동화 그 섹터를 다 네. 잡아먹었습니다. 되게 편하대요. 저는 안 신어봤는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창에 네. 보통 에어포스, 나이키의 그쵸. 에어포스나 에어맥스는 되게 단일 쿠셔닝인데 그쵸, 하나짜리죠. 네, 그런데 이 두 곳의 브랜드들은 네. 디자인된 쿠셔닝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 개인의 네.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데커스 상당히 잘 나왔고요. 네.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덱스컴이 실적이 네. 나왔습니다. 덱스컴이 당뇨병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매출도 잘 나왔는데 네. 미국 매출이 2% 줄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가이던스 하향과 함께 보여줬었는데 자 덱스컴 주가 자 오늘 덱스컴 주가 지금 현재 본장에서 4% 가량 네.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이 1%까지 와. 크게 상승폭을 오늘 키우고 나스닥인가요? 있습니다. 네, S&P 500도 0.7% 오르면서 5,850.55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는 장입니다. 특히나 M7 종목들이 쭉 다 오르고요. 반도체가 올라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현재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날이 되는 금요일이다. 라는데 일단 분위기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한 지 17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2부, 3부, 4부 함께하는 것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미국 증시 함께 하시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